안녕하세요. 피부영 유엔영, 류정호, 김지영 원장입니다. 네. 댓글로 우리 JP님이 선생님 혹시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여드름 연고에 대해서 영상 가능하실까요?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좋은 질문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JP님. 저희가 오늘 정말 병원 갈 시간 없는데 당장 소개팅이 내일 모레다, 아니면 외국에 가신다, 빨리 급하게 어떤 처치를 해야 한다 라고 하셨을 때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그냥 구매하실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여드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정리해 드려 보려고 해요. 오늘 소개해드릴 6가지 제품과 성분은 아젤릭산, 벤조일 페록사이드, 살리실산이고요. 이부프로펜 크림, 덱스판테놀 성분, 노스카나겔, 마지막으로는 니코틴 아마이드 성분입니다. 이 성분의 특징과 언제 사용하면 잘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 연구 논문과 리뷰 논문을 기초로 해서 16년차 그리고 19년차 피부과 전문의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린 바로 성분은 아젤릭산입니다. 바로 이 아젤리아라는 바르는 약인데요. 이거는 정말 제가 쓰고 있는 거 그대로 들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감이 있죠. 이 아젤릭산이 특이한 거는요, 우리나라에선 이렇게 약으로 분류가 됐지만 유럽하고 일본에서는 화장품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뭔가 화장품인 듯 약인 듯 약간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성분이에요. 이 성분을 근데 제가 가장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성인기 염증 여드름에서 이 아젤릭산이 퍼스트 라인 테라피로 되어 있습니다. 성인기 염증 여드름일 때는 이거를 먼저 써봐라 라고 레코멘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젤릭산의 특징은 사이로이네이즈라는 색소를 만들어내는 효소를 억제함으로써 기미도 좋아지게 하고, 그리고 여드름 색소 침착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이 성분이 자연 성분이기 때문에 수유나 임신 중 있으신 분들 좀 약 사용 제한이 되잖아요. 이때도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성분이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을 사용을 했을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아무래도 자극이에요. 그래서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한 번씩 부터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으로 횟수를 나중에 점점 증가하시는 거, 그리고 보습제랑 같이 섞어서 바르시는 방식으로 그런 용량과 횟수를 좀 조절해서 사용을 하시면 훨씬 자극감을 좀 덜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여드름 염증과 색소 침착에 도움이 되는 아젤릭산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 성분으로는 그 벤조일 페록사이드 성분입니다. 파티마 겔이라고 나와 있는데 브레복실 겔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제품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항상 논문이나 교과서를 보면은 첫 번째로 언급되는 게 레티노이드, 두 번째로 언급되는 게 여드름 항생제고요. 이 두 가지 제품은 다 전문 의약품이다 보니까 의사 처방이 필요한 반면에 요거는 의사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 의약품, 그러니까 일반 의약품 중에서는 가장 많이 언급되는 성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널리 쓰이는 거고, 요게 이제 피부에 흡수가 되면은 벤조일 익시드하고 하이드로겐 페록사이드로 이제 분해가 된 다음에 아주 강력한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균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경구 항생제만큼 그 필적할 만하다. 항생제가 아님에도 여드름균을 굉장히 많이 감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또한 면포 용해 작용이 있기 때문에 면포 좁쌀 여드름, 좁쌀 여드름에도 효과가 좋고, 그다음에 항염 효과, 염증을 가라앉혀 주는 효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옷에 닿았을 경우에는 변색되거나 탈색이 되니까 잠옷 같은 거 입고 저는 바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농도가 굉장히 다양해요. 2.5%에서 10%까지 굉장히 다양한데, 그 정도로 갈수록 꼭 효과가 좋은 건 아니고 자극감이 좀 심해져서 이제 접촉 피부염 등이 좀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요 성분에 조금 자극감이 있다 그러면은 2.5%나 5% 정도의 저농도 제품이나 아니면은 LHA, 나 화장품 성분이라고 하는데, 네. 요게 이제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는 그 연구 논문이 있거든요. 벤조일 페록사이드에 자극이 있는 경우에 라하를 같이 쓰면은 자극감이 좀 줄고, 그렇죠. 이 네. 벤조일의 효과를 높이게 되죠. 네, 그런 네. 것도 좋은 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보통 하루에 한 번 자기 전에 도포하라고 설명해드리고 있어요. 네. 세 번째로 추천해드리는 성분은요, 바로 이 여드름 톡톡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물파스처럼 생긴 여드름 톡톡이, 바로 2% 살리실산, 이 성분을 이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유 원장님이 금방 라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라하가 바로 이 살리실산의 변형 성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여드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이 바하, 이 살리실산 이거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정도로 아주 전통적인 성분이고요. 전통적이라고 하니까 제가 옛날 이야기 하나 드리자면, 옛날에 이제 이순신 장군, 우리
우리 불멸의 이순신 장군이 20대 때 무가를 어플라이를 했는데 말을 타는 이제 시험을 보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낙마를 했을 때 버드나무 껍질을 다리에 붙여서 묶으신 다음에 다시 이제 시험을 도전하셨다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항염 성분이 바로 이 살리실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살리실산이 정말 그런 예전부터 내려오는 항염 성분일 뿐만 아니라 이 성분이 지방에 잘 녹아요. 기름진 거예요. 근데 피부에 기름진 데가 바로 피지선이잖아요. 그래서 살리실산이 그래서 피지선을 잘 뚫고 들어가니까 면포, 뭐 좁쌀여드름, 블랙헤드에 효과가 있다.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거라서 많이 쓰실 거예요. 아마 블랙헤드에. 근데 여기 살리실산 하면은 사실은 좀 화장품이나 이런 걸로도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효과 없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조금 더 내용 더 드리자면 전문의약품인 0.05% 레티노이드와 3% 살리실산을 실질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여드름의 치료 효과가 당연히 0.05% 레티노이드가 좀 더 빨리 나타나기는 했지만 12주 후에 봤더니 살리실산과 레티노이드의 치료 효과가 크게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레티노이드에 좀 자극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효과가 느리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 살리실산 꾸준히 하게 사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사실 톡톡이라고 이제 불리는 성분인데 요거 두 가지 진짜 너무 똑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일반의약품 살리실산이고 얘는 이제 클린다마이신 전문의약품 항생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내용은 다릅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설명해드린 그 네 번째 제품은 그 이부프로펜 크림입니다. 요거는 이제 일본 갔다 오면 꼭 사와야 되는 네, 여드름 연고로 이렇게 유명해져서 거기서 많이 사오곤 하셨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여드름의 이제 허가증을 치료의 허가증을 받아서 처방돼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 그 농도 제품이 있어요. 3%가 있고 5%가 있습니다. 3%는 일반 의약품이고 이거는 그냥 약국에서 살 수 있고요. 5%는 전문 의약품이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3%는 이제 여드름의 치료제로 되어 있고 5%는 여드름 외에도 뭐 아토피 피부염이라든지 주사 피부염, 그다음에 대상포진, 습진 이런 데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논문을 좀 살펴보면은 이부프로펜 크림의 그 여드름에 대한 효과는 거의 대부분 일본에서 나왔던 네,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일본 그 피부과학회 여드름 가이드라인을 맞아요. 보면은 네. 여드름 치료로 표기가 되어 있기는 한데 맞아.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는 네. 아직 논의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맞아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한테도 조금 어색한 성분이었는데 일본 학회에서는 이거를 되게 치료로 가이드라인화해서 네. 안내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해열제면서 이제 소염제이기 때문에 맞아. 그 화농성 여드름에 굉장히 그쵸. 효과가 좋고 네. 이걸 이제 한 달 이상 바르게 되면은 이 여드름성 면포가 이제 줄어들면서 그 각질이 좀 배출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성분은 우리 혜리님이 엄청 광고를 되게 임프레시브하게 하시던데 뭐 여드름 흉터에 뭐 노땡땡땡 이제 이래서 정말 이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강력한 또 마케팅의 효과이기도 하지만 이 노스카나 제품을 토끼 귀에 발라서 흉터가 정말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는 그런 논문이 있기도 합니다. 이 노스카나 제품은요, 일단 알란토인, 헤파린, 그리고 덱스판테놀 이 세 가지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토끼 귀에 4주 동안 발라봤더니 붉은 거 사라지고 색소 침착 사라지고 염증 사라지고 그리고 두꺼워진 피부가 굉장히 얇아졌다라는 그런 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 우리 여드름 났을 때 켈로이드 여드름이라고 해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여드름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 바르는 약을 바르면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가 부풀어 오르는 피부를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섬유 모세포의 숫자는 좀 감소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파인 흉터에 바르면 아무래도 좀 잘 맞지 않겠죠. 그래서 이 제품은 여드름 좀 부풀어 오르는 켈로이드 흉터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성분으로는 그 여드름 그 잡는 비타민으로 홍보하고 있는 니코틴 아마이드 성분입니다. 니코메드라고도 하고 세비타비겔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계신데 2%에서 5% 정도의 비타민 B3 활성 아마이드인 니코틴 아마이드는 여드름 치료에 대한 단독 또는 병합요법에 대해서 어떤 임상 연구가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굉장히 많죠. 네네네. 이 니코틴 아마이드는 염증 물질을 줄이고 피지량을 줄이고 여드름균을 억제하기 때문에 여드름에 효과적인데요. 그 니코틴 아마이드를 피부에 이제 단독으로 발랐을 때 그 클린다마이신 항생제만큼 효과가 좋다는 논문도 있는데 그래요? 두 개의 논문에서는 효과가 별로 없다는 그렇구나. 그런 결과 효과가 있기도
네. 한 논문도 있고 그래서 없는 이제 논문도 있고. 여드름 치료에 이제 아무래도 효과적인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아직, 결론 네, 내리긴 조금 조금, 어렵겠네요. 네, 맞아요. 네네네. 하지만 요게 색소 침착을 좀 억제해주고 그쵸, 그다음에 그쵸. 햇빛에 대한 감인 반응을 좀 줄여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드름 치료 자체, 뭐 피부 항생제나 레티노이드 제제 같은 치료들이 그 자외선에 대한 그 피부의 어떤 과민성을 높여주는데 거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피부과 치료랑 병행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특별한 부작용도 없고요. 그쵸. 그래서 비타민 이제, B3니까. 네. 그래서 여드름 어떤 보조 치료에 보조 굉장히 치료. 좋은 아, 성분입니다. 네. 네네네. 근데 일반 의약품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제 환자분 중에 이 아젤리아 진짜 요물이다, 이거 너무 좋아,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와, 니코틴 아마이드, 나이아신아마이드 진짜 나의 인생템이다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거기에 효과가 없는 분들도 있어요. 일반 의약품들의 특징은 조금 발랐을 때 이런 어떤 반응이 일률적이지가 않고 좀 천차만별이 있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이게 일반 의약품이지 화장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에 들어가 있는 뭐 여러 가지 유해한 성분들이 이 약물에 대해서도 제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화장품을 바르는 것이 아니라 약을 바르는 것인 것만큼 매일매일 어떤 예방적인 효과로 목적으로 바르시는 것은 조금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여드름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